사료연물, 인화성 액체, 인화성, 점화원을 가하면 불이 붙는 액체, 기름을 말하는 거죠. 일반 기름은 잘 발환하지 않아. 그래서 인화하죠. 그래서 인화가 잘 되죠. 인화성 액체라고 한다. 인화성 액체, 좀 교재를 보죠. 얘만 볼게요. 워낙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거니까. 네, 표를 보니까 위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안 읽었지만 모든 위험물은 1류부터 6류까지 등급이 있어.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이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정수량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 1류 위험물의 1등급은 그러니까 1류 위험물의 1등급은 뭐를 잘한다는 거예요? 1류 위험물 1등급은 분해 온도가 낮아서 분해를 잘하는 게 1등급이에요. 그리고 3등급은 분해 온도가 높아서 안 하는 게 3등급이겠죠. 맞나요? 3류 위험물의 1등급은 뭐예요? 금수성의 성질이 매우 강해서 자연 발화가 잘 되는 애가 1등급이에요. 3등급은 자연 발화 안 되는 게 3등급이겠죠. 얘는 당연한 얘기죠. 사료 위험물은 뭐야? 인화가 잘 되는 게 1등급이에요. 안 되는 건 3등급이겠죠. 그죠? 인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뭐랑 똑같았죠? 증기압이 크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화가 잘 되려면은 인화점이 낮다. 증기압이 크다. 비점이 낮다. 뭐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 그래서 아까 이氧화탄소가 뭐라고? 사료연물의 특수인화물이에요. 1등급 특수인화물. 증기압이 매우 크네요. 온도 상승하면 금방 뭐 가스처럼 되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지. 그래서 특수인화물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다른 위험물들은 지정수량이 질량으로 나와 있어. 질량으로. 근데 사료연물만 부피로 나와 있죠. 부피로. 그래서 50리터가 지정수량이고 2등급은 1석유류와 알코올류가 2등급인데 휘발유가 뭐라 그랬나요? 1석유류죠. 1석유류 휘발유가 1석유류 중에서 물에 녹지 않죠. 비수용성입니다. 그래서 같은 1석유류인데 비수용성보다 수용성이 지정수량이 2배 많네요. 1도 그렇고 오른쪽에 2, 3석유류도 같은 석유류인데 비수용성보다 수용성이 2배 크죠. 그럼 뭐가 더 안전하다는 거야? 수용성이 안전하다는 거죠. 맞나요? 의미적으로 보면. 근데 이런 얘기죠. 인화의 위험은 1석유류면 똑같은 인화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자, 불이 붙었어. 이제 두 번째는 뭐지? 불을 꺼야지. 불을 끌 때 물에 녹는다는 이야기는 물을 쓸 수 있어요. 물론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쓸 수 있는 게 수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소화가 좀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화의 위험은 동일하지만 물에 녹는 위험물은 뭐 사실 많지도 않지만 물에 녹으면 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정수량은 좀 암기하시면 좋아. 사료위험물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는 그냥 비수용성으로 암기를 하시고 수용성이라는 말이 따로 나오면 2배로 보시면 되겠네. 그죠? 네, 그렇게. 뭐 그 정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끝에 있는 게 뭐지? 동식물 유류 10,000리터. 사료위험물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동식물 유류네요. 10,000리터네요. 제일 크니까요. 그죠? 네. 자, 사료위험물은 그거 빼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기름을 어떻게 취급할 거예요? 뭐 설명을 해야 돼? 다 알잖아. 그죠? 네. 자, 우리 알고 있는 기름은 상온에서 액체이며 인화의 위험이 높다. 대부분 물보다 가볍죠. 비중이 1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무거운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지, 대부분. 네. 아까도 마찬가지야. 삼류가 금속이잖아요. 비중이 1보다 크죠. 근데 여러분들 칼륨, 나트륨은 물보다 가벼워요, 얘가.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해야 되지, 다 그런 건 아니라. 여러분들 칼륨, 나트륨, 뭐 저는 TV 같은 거 볼 때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제 직업이 이거니까, 딱 뒤에 들어오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 해줘야 될 거라는 걸 아는데, 칼륨, 나트륨을 물에다 딱 집어 던지잖아? 그럼 가라앉아야 되잖아, 무거우면. 바로 물에 들어가는 순간 떠서 막 불에 막 타요. 들어가면 바로 불 붙어. 그게 바로 금수성 물질이고 자연발화한 거죠.
칼륨, 나트륨이 유명한데 얘네들은 물보다 가벼워.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도 대부분은 물보다 가볍지만 무거운 것도 있어요. 물에 녹지 않죠.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다. 녹는 것도 있잖아. 그죠?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죠. 맞나요? 자, 우리는 보통은 액체라고 말하지만 액체일 때는 위험성이 없잖아. 기체가 돼야 위험하다 그랬죠. 사실은 액체가 위험하고 그러니까 액체가 가볍고 무거운 건 별 의미가 없어. 우리는 기체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지. 자, 공기보다 무겁다는 이야기는 뭐가 크다는 거죠? 분자량이 크다는 거지. 증기라는 건 기체잖아. 기체의 무게는 공기보다. 그래서 기체의 무게는 뭘로 따진다고? 분자량으로. 그래서 분자량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기체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공기 분자량은 29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들 우리 앞에 알칸, 알켄, 알킨 할 때 알칸이 가장 일반적이죠? 메탄, 에탄 뭐 쭉 있어. 근데 메탄의 분자량은 16이야. 에탄은 30이고 뒤로 가면 당연히 분자量더 커지잖아. 그럼 우리 알칸 중에서 29보다 작은 건 얘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체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메탄만 16이지. 에탄 어때? 공기보다 무겁죠. 물론 약간밖에 안 무거우니까 웬만하면 그냥 공기 중에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하지만 실제는 어쨌든 엄밀하게 말하면 에탄부터가 2개부터 벌써 공기보다 무겁다는 이야기지. 맞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냥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위로 지금 우리가 지금 약간 저지대에 살고 있는데 높이 올라가면 뭐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하죠. 왜 부족해? 산소의 분자량은 30이고 질소의 분자량은 28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뭐가 더 무거워? 산소가 무거우니까 아래에 산소가 많아. 엘리베이터라네. 에베레스트산 같은 데를 갖다가 이렇게 등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높잖아. 높으니까 질소가 위에 가면 많은 거지.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올라가면 산소 부족하다고 말하자면 막연한 게 아니죠. 2개 중에 산소가 무거우니까 밑에 산소가 많을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지금보다 무거운데 거의 다 공기보다 무겁다. 실제 물질들이. 비교적 낮은 척화점을 가지고 있죠. 증기는 공기와 약간만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의 우려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과 똑같죠? 폭발범위 하한값이 낮다. 그죠? 가솔린 유명했는데 1.4에서 7.6인데 얘만 그런 거야? 거의 다 1%대예요. 사료연물이. 그래서 조금만 공기 중에 섞여 있어도 연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가짜 휘발유를 뭘로 만들어요? 가짜 휘발유? 그죠? 우리가 BTX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요. BTX. 벤젠 톨루엔 크실렌이죠? 벤젠 톨루엔 크실렌. 이 BTX가 다 일석유류예요. 가솔린이 일석유류죠? 가짜 휘발유 만드는데 뭐 불에 타지도 않는 걸로 만들면,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걸로 만들어야 시동을 걸 때 이게 진짜 휘발유인지 가짜 휘발유인지 티가 잘 안 나잖아. 그래서 벤젠 톨루엔 크실렌도 휘발유하고 거의 폭발 범위도 똑같아. 그죠? 근데 인화점은 조금 훨씬 높은데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추운 나라는 아니니까 뭐 별 문제 없이 가짜 휘발유로 해도 뭐 차량에는 별 문제는 없나 봐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한값이 매우 낮습니다. 자, 저장면 취급 방법 어떻게 취급해 줘야 돼요? 이렇게 취급하면 되겠죠. 그죠? 용기는 밀전하고 통풍이 잘 되는 찬 곳에 저장한다. 밀전이라는 게 뭐야? 용기는 밀전 밀봉. 쉽게 말하면 완전히 밀폐한다는 뜻이지. 뚜껑으로 막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밀전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 저마온으로부터 먼 곳으로 하고, 누설에 주의해 줘야 되고,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는 게 좋겠죠. 정전기 발생에 주의해 줘야 되겠죠. 그죠? 증기는 높은 곳으로 배출한다. 기억나시죠? 주유소에 가면 통기관이 몇 미터? 4미터 이상이라 하는 것이,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높이 해줘야 이게 딱 흩어지게 될 것이다. 희석이 될 것이다.
자, 소화 방법입니다. 자, 제일 일반적인 것이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냐를 가지고 맨 먼저 구분하셔야 돼. 대부분은 비수용성이죠. 자, 이거부터 볼까요? 비수용성. 자, 그러면 초기 화재이거나 작은 화재의 경우에는 CO2나 분말이나 할온 등을 통해서 질식 소화한다거나 아니면 억제 소화를 합니다. 뭐 질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런을 통해서 질식인 억제 효과를 하는 게 좋아요. 가스계 쓸 수 있죠. 가스계. 그죠? 예. 대형 화재는 뭐야? 유연물 탱크 화재야. 유연물 탱크. 유연물 탱크 화재는 뭘 쓴다 그랬죠? 포를 쓴다. 포의 종류 기억하시죠? 실제 포는 뭐를 써요? 기계포, 화학포 중에 기계포를 쓴다고 그랬고, 실제는 기계포가 5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일반적으로 물에 녹지 않으면 몇 가지 포? 4가지 포. 담백포, 합성염면활성제포, 수성막포, 불화담백포.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수성막포라고 했는데, 실제는 뭐 4 중에 아무거나 써도 별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물에 녹아요. 그러면 일단 뭐가 들어갔어요, 이제? 물분무. 사실은 얘는 뭐 책에서 딱 보는 것처럼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지.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잖아.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맨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료유연물 화재에는 물을 쓰면 안 돼요. 왜요? 물을 쓰면 물보다 가벼우니까 물에 더 화재를 확대시키잖아. 근데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있어요? 실제 이렇게 유연물 탱크가 있어. 여기에 이만큼 유연물이 있어. 여기 뭐가 있다고 할까? 그 흔한 등유가 있어. 석유가. 석유의 인화점이 얼마야? 50도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 얼마지? 50도 이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물을 부어. 물 부어도 돼. 물 부어가지고 넘치지 않으면 돼. 물을 이마 쭉 부어가지고 물 이만큼 부었더니 요만큼 되는데, 그럼 물론 이 위에는 뭐가 있어? 석유가 있겠지만 20도씨의 물을 부으면 이 온도는 떨어지잖아. 떨어져가지고 원래 얘가 지금 얼마였냐면 맨 처음에 70도씨였기 때문에 불이 붙었던 거야. 원래 50도씨가 인화점인데. 근데 내가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부었더니 얘가 보게 되면 알코올처럼 잘 섞이진 않지만, 차가운 물 들어가면 지금 온도 떨어지지 안 떨어져? 떨어져가지고 49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 불 꺼지는 거지. 이런 경우 물 쓸 수 있는데 맨날 책에서는 꼭 뭐만 가정을 해. 기름이 바닥에 있고 불이 붙었고 물 뿌렸다. 네가 언제 그 얘기했어 나한테? 그냥 물어봤지.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나 달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건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보통 책에서는 물을 수용성이면 물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원래 확 끼얹어도 돼. 근데 가장 조심하는 게 뭐야? 분무 상태로 뿌리면 무조건 안전빵이거든. 그래서 물을 뿌려서 희석이 될 수 있잖아. 수용성이니까. 뭐 그런 뜻이지. 그래서 물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라는 이야기야. 수용성이면. 그래서 아까 지정수량이 2배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이게 법에 이게 있나 이런 말이? 없지. 그래서 적당히 분위기 보고 답을 하라 이런 얘기지. 법에 이 말이 딱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만 시험에 나올 거야. 우리 복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의 수용성이면 물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물 쓸 수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해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형 화재는 뭐야? 포를 쓰는데 무슨 포 써야 돼? 알코올용 포를 써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연물의 구분,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법규에서도 하라고 했고, 아까 원론 앞에서도 있었어요. 이제 3번째 보는 겁니다. 예, 여기 마지막이에요. 우리 교재를 보니까 136페이지에 괄호 5번에 지정품명 및 성질에 따른 품명이 있어요. 지정품명과 성질에 따른 품명 중에 저는 그냥 한 번에 몰아놨죠. 자, 공부, 복습이야, 복습. 이미 한 번도 있어. 자, 특수인화물이라는 게 가장 위험했었죠. 지정수량 50리터였었어요. 특수인화물에는 2가지를 딱딱 지정을 했죠. 너하고 지정한 거니까 지정품명이라고 했다. 디에칠 에테르, 보통 에테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이황화탄소, 2가지는 얼마나 위험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랑 찍었겠냐 이런 얘기죠. 특수인화물. 나머지는 뭐죠 이제? 기준 제시.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 이거나 아니면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이고 엔드죠. 이거이고 이거인 거 이하이면서 B점이 40도씨 이하인 것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특수인화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일석유류는 아세톤 휘발유 찍었죠. 지정품명. 성상의 기준은 이때부터는 인화점만 본다. 인화점 21도 미만인 것은 일석유류, 이석유류, 등유, 경유 지정, 그죠? 옛날에 보일러 기름 썼을 때가 이석유류예요. 인화점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 삼석유류, 중유, 클레오스 오투유 인화점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것. 사석유류, 기계유, 실린더유, 그죠? 그 다음에 200도씨 이상 200도 미만. 여러분들 이 안에는 뭐뭐 있는 줄 아셔요? 자동차 엔진오일도 사석유류예요. 엔진오일도. 자, 어쨌든 인화점 얼마? 200도 이상 200도 미만. 동식물유류는 동물성, 식물성 기름이죠. 뭐 그렇게 보고 인화점 얼마? 250도 미만인 것. 말씀드렸죠? 사료유물이 되려고 하면 인화점은 얼마? 250도씨를 넘어가면 안 된다. 250도씨 미만이 되어야 사료유물이다. 인화점 250도씨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 뭐라고 했죠? 가연성 액체. 얘는 뭐지? 인화성 액체. 높으면 가연성 액체. 어디서 봤어요? 특수가연물에서. 특수가연물은 특수인화물, 특수가연물 헷갈리면 안 돼. 특수가연물은 위험물 아니었잖아. 그죠? 뭐, 사류, 볏짚류, 뭐, 고무류, 뭐, 이런 거였잖아. 그죠? 그거랑 같아, 걔네들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인화점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류가 있었습니다. 알코올류. 알코올류는 뭐야?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혼자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 일가 알코올. 자, 언젠가 우리 했을 겁니다. 알칸, 알켄, 알킨 중에 알칸, 알켄, 알킨.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알킬. 알킬은 알킬기라고 해가지고 CnH2n 플러스 1이 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공식을 만족하면 CH3, C2H5, C3H19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알코올이라는 것은 OH만 붙이면 알코올이라고 했던 거죠. 일반식이 뭐야? 알킬기 뒤에 OH를 붙여요. 알코올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포화일가 알코올. 알칸도 포화지만 알킬도 포화였잖아. 손 하나씩 잡는 게 포화라고 그랬죠? ROH인데 여기 다시 봐봐. 얘가 뭐지? 분자죠, 분자. 물질, 분자.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혼자 수가 1개이거나 2개이거나 3개까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화 위험은 적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3개까지. 그죠? 거기다 변성 알코올이니까 플러스 변성은 혼합물이야. 4가지네요, 4가지. 1개부터 3개까지 하나, 둘, 셋. 변성 알코올 4가지. 이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 알코올류라고 한다. 기억나시죠? 이 중에 이게 가장 인화 위험이 크잖아. 불이 가장 잘 붙죠? 알코올 램프에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것이고, 얘가 우리가 마시는 술의 주원료가 얘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뭐 4가지가 알코올류입니다 라고 하는데, 얘는 위험성이 거의 일석유류와 유사해요. 일석유류와. 그래서 구분을 해놨는데 일석유류랑 유사해가지고 지정수량도 얘가 얼마야? 400리터죠? 왜 400리터야? 일석유류는 200리터 지정수량인데 수용성이면 얼마야? 400리터. 얘가 뭐야? 수용성이죠. 400리터. 그래서 나눠지긴 했어도 전체적인 위험성은 일석유류와 유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석유류 뒤에다가 놓는 거예요. 알코올류를. 그리고 같은 위험 등급 1등급이었죠. 또 2개가 같이. 그죠? 네. 자, 그래서 쭉 보시고요. 뭐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동식물유류가 있어요. 동식물유류. 139페이지에 12번에 동식물유류. 자, 동그라미 1번. 성상 기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고. 자,
자, 동식물주로는요, 지정수량이 제일로 많았죠. 10,000리터. 의미는 뭐야, 그러면? 인화 위험은 제일 적다라는 이야기였죠. 언제 기억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쉽게 말하면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화 위험은 적다. 반면에 발화 위험은 크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식물주로는 인화의 위험성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발화 위험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식물주로가. 그래서 발화 위험성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요오드 값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봐요. 우리 교재 맨 아래에 있을 것 같아요. 요오드 값. 요오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옥소죠. 옥소. 옥소 값이라고도 한다. 옥소 값. 요오드가 하로겐족 원소 중에서 원소 기호가 I잖아. I. 불염취옥. 옥. 그래서 옥소라고 한다. 요오드 값의 정의가 뭐예요? 기름 100g에 부과되는 요오드의 그람수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부가라는 거 어디서 들어봤죠? 아까 알카는 포화탄화수의 경우에는 어떤 물질이랑 결합을 하려고 하면 자리를 바꿔야 된다. 그건 뭐죠? 치환 반응해야 되는 거고,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불포하니까 얘는 손이 어차피 남기 때문에 누가 오면 얼른 받는 걸 첨가 반응이나 부가 반응이라는 데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예. 부가랑 똑같은 말은 첨가다라고. 첨가. 자,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 동식물성 기름 종류가 되게 많죠. 어떤 기름이든지 그 기름 100g에다가 뭐를 넣어요? 요오드를 넣어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집에 가서 물에다가 물 만약에 100g에다가 물 100g에다가 보면 설탕을 넣어요. 녹여. 그러면 녹고 또 녹죠. 근데 물 100g에다가 설탕을 105g까지 넣었더니 다 녹았어. 근데 106g을 넣었더니 더 이상 안 녹고 1g이 그냥 거기 물에 남아 있어. 그럼 얘는 물 100g에 설탕 몇 g 녹는 거야? 105g 녹은 거죠. 106g 넣었더니 1g 안 녹고 107g 넣었더니 2g이 안 녹고 그냥 있는 거야. 얘는 최대 105g까지밖에 안 녹아.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용해도가 105죠. 원래 우리가 말하는 용해도의 정의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거든. 그거랑 유사한 거야. 얘는 기름 100g을 여기다 넣어. 이게 그 통인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들기름이야. 들기름. 예. 들기름 100g을 놓고 여기다가 요오드라고 하는 것을 넣어요. 넣으면 얘는 이제는 녹는다는 개념이랑 유사할 수 있는데, 원래 여기가 무슨 결합이 많이 있어? 들기름에는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 불포화 결합이니까. 그러면 요오드를 집어넣으면 요 이중결합을 놓고 요오드랑 잡고 놓고 막 잡아. 계속 잡아.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냐면 요오드를 집어넣었더니 요오드 142g까지를 넣었더니 얘가 요오드가 다 누구랑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143g을 넣었더니 이제 더 이상 여기 들기름에도 손이 없어. 이제 다 요오드랑 손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43g을 넣었더니 아까 똑같은 얘기야. 1g이 혼자 떠다니고 있어. 혹시 몰라서 144g을 넣었더니 이제는 2g이 떠다니고 있는 거지. 그 말이 바로 뭐지? 기름 100g에 첨가된, 부가된 요오드는 몇 g이에요? 142g이죠. 그럼 요오드 값이 얼마예요? 그람 빼고 142.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네. 자,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근데 어떤 기름, 그러니까 어떤 기름을 해봐. 이번에는 참기름을 해봐. 참기름 100g에다가 해봤던 얘는 얼마냐면 113g까지는 0인데 114g을 넣었더니 1g이 남았어. 그럼 얘는 뭐지? 참기름의 요오드 값은 113이야. 들기름은 142고. 뭐가 달라?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불포화 결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들기름. 맞나요? 네. 그래서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뭐가 크죠? 요오드 값이 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뭐야? 불포화도가 크네요 라는 거죠. 불포화도가 크면 클수록 뭐를 잘해? 반응을 잘해. 내가 여기다가 들기름이 묻어있는 헝겊과
참기름이 묻어있는 헝겊을 2개를 딱 놓으면 들기름이 묻어있는 헝겊이 훨씬 더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잘할 것이다. 온도가 올라가서 자연발화가 잘 될 것이다. 자연발화가 잘 되려면 뭐랑 반응해야 된다고?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산화율을 축적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발화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은 어느 것이 불포화결합이 많은지를 눈으로 보면 몰라. 요오드를 넣어봐야 알아. 이해가 되나요? 그런 개념이 요오드 값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 이야기해보면, 그래서 동식물들을 구분하는 거는 이제 뭐 다른 걸로 구분하지 않아요. 요오드 값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요오드 값이 130 이상인 것을 뭐라고 그래요? 건성류라고 한다. 건성류. 요오드 값이 100 이상 130 미만을 반건성류라고 한다. 요오드 값이 100 미만은 불건성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오드 값이 크면 클수록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거죠. 불안정한 거. 그래서 공기 중에 반응을 잘한다. 종류의 이름이 우리 책에 있어요. 한 번씩 나와요. 해, 동, 아, 들, 정. 그죠? 우리 교재에는 그 순서로 안 되어 있더라고. 근데 순서 바꾸면 돼. 해동아들정, 해동아들정, 해바라기 기름, 동백기름, 아마인유, 들기름, 정어리기름. 해동아들정. 요 해동아들정이 가장 불포화결합이 강하구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기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 여기는 종류는 잘 안 나와. 근데 우리가 일상에 보면 참기름이 훨씬 더, 참기름이 관건성류야. 집에 가셔가지고 식사하시나요? 가서 싱크대 문 열고 들기상에 꺼내가지고 일자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야 돼. 이거 자연발화 위험이 있으니까 들기름이 있는 건 절대 밖으로 빼놓지 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그죠? 네. 불건성류 종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한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만. 네.